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법정 스님의 수필 거꾸로 보기입니다. 법정 스님이 어느 날 우연히 거꾸로 봤는데 세상이 좀 특별하더라. 그 거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도 이렇게 놓고 좀 어색하죠. 자, 이게 거꾸로 본 지도인데,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넘은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보아라.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자기만의 시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법정 현대수필 거꾸로 보기 해석. 스님이 가랑이 사이로 하늘을 봅니다. 그것도 법정 스님께서. 자,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을 통해 스님 하시는 말씀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넘은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보아라입니다. 내용만이 아니라 인용과 유추,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자,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상대방을 잘 설득하려면 인용과 유추, 그리고 비유를 잘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욕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겠죠.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가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어유봉 양저설입니다. 자, 박지원 능량 시집서입니다. 전부 다 좀 특별한 시각에서 무엇을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우연히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게 한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관념에 매몰되지 않고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봄으로써 대상의 참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글쓴이는 일상적인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거꾸로 보기를 통해 대상의 좋은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화가 나면은 싸움이 되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겠죠.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일상의 경험과 인식의 확장입니다. 경험은 산을 거꾸로 보면서 더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장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입니다. 자, 내 눈과 열린 눈이 나옵니다. 자, 내 눈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휩싸인 눈입니다. 나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죠. 열린 눈은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눈, 남의 눈을 빌리지 않는 눈, 타인의 관점에 휘둘리지 않는 눈, 기존의 눈과 보는 각도를 달리하는 눈,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이나 아름다운 비밀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긍정적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열린 눈이 되겠죠. 자, 차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차는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차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우릴 때 참다운 차 맛을 알 수 있다. 자, 사람은 인격에 고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좋은 덕성을 찾아낼 때 참다운 친구가 될 수 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상대방의 나쁜 점만 보고 욕만 하고 비판하면은 뭐 대화가 더 이상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정치인들,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없습니다. 자, 바로 감상하기입니다.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글쓴이가 경험한 일상의 체험입니다. 자, 수필 자체가
자기 경험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호분하지 않다. 찜찜해서는 끄름직해서 좀 깔끔한 면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지은이의 급하고 꼼꼼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날 또 여러 목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좀 피곤해진 거죠. 나른하고 피곤해진 몸으로 마루 위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석가리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 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앉아서 많이 봤는데 누워서 봤잖아요. 그 누워서 봤는데 또 돌아 누워서 봤죠. 새로운 시각으로 하늘을 바라본 거죠. 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우연한 행동으로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발견이죠. 새로운 인식과 발견입니다. 깨달았다. 새로운 각도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자, 우연한 발견에 대한 기쁨이다. 그죠? 그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봅니다. 그 솔직하고 꾸밈 없는 성격이죠.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인데, 법정 스님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는 정말 스님이 저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린 시절에 다 이래 놀았죠.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자, 산을 거꾸로 보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거꾸로 보니까 그렇죠. 하늘이 이제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유법이죠. 산은 호수다. 산은 그림자다. 은유법이다. 그죠?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급하지 않고 느릿하고 또 여유 있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낱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완전히 색다르게 봤다는 거죠. 하늘은 부터 몰랐다까지는 새로운 발견의 내용입니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아주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이죠.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자, 이상한 행동이지만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면 많은 것을 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산을 거꾸로 본 경험과 새로운 발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일상적으로 보는 것은 그냥 고정관념이죠. 우리 어떤 사람 보고 나중에 또 만나자, 밥 먹자 하는 것은 안 보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한계입니다. 내가 내 인식대로 바라보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그 사람이나 사물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렇고 그런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죠.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산을 거꾸로 보면서, 거꾸로 보기죠. 이게 바로 고정관념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새로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이렇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열린 눈입니다. 새로운 눈이죠. 이건 긍정적 가치입니다.
새로운 면을 알게 된 결과 생기있고 활기찬 관계가 될 것. 자,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거꾸로 보기를 통해 깨달은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 눈이 열리면, 이 내 눈은 열리지 않는 눈이죠. 열린 눈은 세상, 새로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거다, 그죠? 고정관념으로 보는 것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눈이 열린 눈입니다. 세상도 열리는 법이니까. 나에 의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신비가임의 철학자, 그리고 그루 영적인 스승인 크리슈 나무르티는 그에 져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죠. 자, 이런 걸 우리 소견 논가를 합니다. 우리 논리적인 근거는 사실론과 소견론과 있습니다. 사실론은 구체적인 사실이고요. 소견론과는 권위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권위자의 말을 인용, 소견론과를 통해서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고, 사실론과는 객관적 사실, 설문조사, 수상경력 이런 거 있죠. 소견론과는 권위자의 의견, 생활기록부의 의견 있죠. 생활기록부 세부능력 특이사항도 바로 단일sem의 소견론과입니다. 논개가 결국은 옳고 그름을 좌우한다. 승패를 좌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논거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법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보는 일은 어떤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뭡니까?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당신이 그냥 고정관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정관념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허심탄회한 빈 마음으로 보라는 것. 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열린 눈으로 그냥 보라는 겁니다. 남의 눈을 빌릴 것이 없이 자기의 눈으로 볼 때, 그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시각에서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열린 눈으로 볼 때, 열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효과입니다. 그죠? 열린 눈을 통해 대상을 정확하게 보라.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어디서 나오는 무슨 차는 차 맛이 좋고 어디 차는 맛이 시원치 않다고. 이거는 간접 인용을 했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을 간접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쓴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호에 따라, 기호는 즐기고 좋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차 맛에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형편없는 착감만 아니라면 한 잔 차를 통해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는 그 차가 가지는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그 차와 관련된 일, 그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를 통해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지닌 좋은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차도 사람도 고정된 뭐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고정된 틀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차의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사람도 그 특성을 알맞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차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 사람과 관련된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차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했죠. 이런 걸 유추합니다. 유추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추측하는 일. 자, 이러한 유추의 방식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이 지닌 좋은 특성을 찾아보자입니다. 한동안 나는 희한한 거꾸로 풍경 보기죠. 즐길 수 없어 내 산과 내가 머무는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었다. 나이 많은 노스님이거든 어린 사미승이거든 신사숙녀를 가릴 것 없이 나는 마치 숙달된 조개처럼 그들 앞에서 앞산을 거꾸로 내다보는 동작을 해보였다.
그러면 그들도 천진한 어린이가 되어 거꾸로 내다보면서 좋아라 했다.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는 산이라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통해 함께 즐기곤 했다. 자, 거꾸로 보기. 바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즐겼다. 좀 점잖지 못한 동작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의 광경 또한 볼만한 것이었다. 이런 산중한 이곳에야 모두가 점점만 빼는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동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자, 산중에서 여러 사람들과 거꾸로 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인 테레사의 인도로 어떤 수도원을 찾아간 일이 있다. 자, 법당 스님은 종교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좀 다른 종교보다 이제 기독교가 좀 배타성이 좀 많이 강하죠. 그래서 성당하고 또 불교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과도 교류했고 불상을 천주교 신자에게 맡기기도 하는 등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면 번듯한 건물에 담장이 높고 의뢰 수의실이 있을 것을 연상한다. 이게 내 고정관념이었죠. 내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간 수도원은 동네 끝 야산 아래 조그만 초가집이었다. 자, 고정관념을 깬 수도원의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구리 밤가시골, 학생들 가슴에 다는 명패만큼 크기의 문패, 예수의 작은 자매라고 빛이 바랜 나무 쪽지에 쓰여 있었다. 그 문패처럼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작은 수도원일 것이다. 마을집을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여느 민가와 다름이 없었다. 성당은 대청마루, 아무 장식도 없고 벽에 붙인 조그마한 감실. 감실은 성체 불상 등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우리 저 백제 무령왕릉에도 이런 감실이 있고요. 우리 절에 가면은 또 탑에서도 감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감실과 그 아래 켜져 있는 호롱불. 재래식 밥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제대로 쓰는 것인가 보다. 제대는 미사를 드리는 재단입니다. 보통 우리 재단이 규모가 크고 이렇잖아요. 부처님 계시는 곳, 예수님 계시는 곳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일반 밥상이다, 그죠? 쓰이는 것인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수녀님 두 분과 수녀까지 합해서 10사람도 채 안 되는 조촐한 모임이었다. 자, 나의 선입견과 다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주인과 나그네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구수한 냉이국과 김치에 맛있는 공양을 했다. 처음 찾아간 나그네에게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집이었다. 작은 건물, 적은 인원, 소박한 음식이 있어서 더 편했겠죠. 이곳 자매들은 마을의 일손이 바빠지면 밭에 나가 일을 거둔다고 했다. 선입견. 자, 수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깨달음. 이웃과 격없이 정답게 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맙고 가까운 이웃이 되는 모양이다. 조그마한 초아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걸 보고 수도의 이름 그대로 작은 자매들의 우애 해로구나 싶었다. 자, 일산의 밤가시골 초가집 수도원에서 교회와 사원을 바라보는 눈을 나는 그날의 선물로 받아왔다. 내가 깨달은 것이죠. 고정관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탈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자매들의 있음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싶었다. 소탈하게 자신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탈한 모습의 종교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글이죠. 정리하기입니다. 수필이고 경수필이고 성격은 체험적이고 또 회고적, 회상을 했잖아요. 또 성찰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의 중요성입니다. 거꾸로 보기를 통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입니다. 특징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경험, 거꾸로 보기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는 수필입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경험은 모로 돌아 누워 산을 본 것, 또 거꾸로 산을 본 것이죠. 수도원을 방문한 것 등이 있습니다. 교훈,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보라. 일상에서 사물을 보는 관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추의 기법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사물과 인간관계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차에 대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지닌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면 사물의 새로운 면모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초가집의 수도원을 방문했던 일화를 통해 자신의 깨달음을 심화 확대하며 종교와 삶의 문제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크리시우 나무레티의 말을 인용해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